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최근에 토트넘에 좀 어린 선수들이 많아졌죠. 특히나 이번 시즌 여름에 어린 선수들을 많이 데려오면서 토트넘이 구단 운영의 컨셉을 바꾸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레이, 베리발 이렇게 06년생 2명은 팀에 부상 선수가 많게 되면서 기회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면서 엄청난 실력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 그리고 어린 선수들을 영입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알아볼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입니다. 아치그레이 06년생 24-25 시즌에 합류했고요. 루카스 베리발 06년생 24-25 시즌에 합류했고요. 윌슨 오도베르 04년생 24-25에 합류했고요. 마이키 무어 07년생이고 토트넘 성골 유스입니다. 마티스텔 05년생 24-25 겨울에 임대로 왔습니다. 여기서 양민혁 왜 없냐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기준을 현재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기준으로 했고요. 04년생부터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만능 멀티 아치그레이입니다. 아그 24-25 모든 대회 38경기 2758분 출전했습니다. 2758분.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레이가 토트넘에서 모든 대회 출전 시간 4위인데요. 1위 포로, 2위 쿨루셉, 3위 손흥민, 4위 그레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레이가 정말 철강왕이고요. 어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레이는 센터백, 사이드백, 수미, 중미 모두 가능한 선수고요. 모든 자리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꽤나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모든 자리에서 완벽한 게 이상한 거겠죠.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은 간결하고 담백합니다. 좀 군더더기가 없는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대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 할 것만 딱딱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플레이들이 돋보일 때가 많죠. 키는 180 후반대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사용이 된다면 중원에서의 힘싸움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성장 중이라는 게 또 무서운 점일 것 같고요. 왼쪽에도 서고 오른쪽에도 서는 걸 보면 왼발 사용 능력이 괜찮습니다. 또 그레이가 땅볼 전진 패스 퀄리티가 꽤 좋더라고요.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는 깔아서 주는 그런 패스들이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은 루카스 베리발입니다. What about? 베리발은 비주얼은 왕자님인데 플레이는 오징어 게임 참가자처럼 합니다. 진짜 경기 중에 피, 땀, 눈물 다 쏟아내고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하드워커 스타일이고요. 이번 시즌 24-25 시즌 모든 대회 38경기 1891분 출전했습니다. 그레이에 비해서 교체 투입된 비율은 많지만 그래도 많은 경기를 소화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한 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 내 14번째 출장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리그 후반기 들어서 메디슨과 함께 미드필더 중에 가장 컨디션이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리발의 플레이 스타일 내지는 장점을 보면 토트넘 중원의 에너지를 꽉 채워줍니다. 정말 어디에도 있다는 표현이 잘 들어맞는 선수고요. 정말 미친 하드워커, 정말 열심히 뜁니다. 라이크 홍길동입니다. 아까 분명 저쪽에서 넘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또 공 쪽으로 와서 키 큰 노란머리 소년이 공 쓱 하고 가져가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팀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많이 뛰는 선수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린 선수가 벌써부터 이렇게 희생적인 플레이를 합니다. 또 베리발한테 좀 아쉬웠던 점이 좀 공을 끄는 단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패스 나가는 타이밍도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가 훨씬 더 깔끔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선수들이 공 받았을 때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빈도가 올라갔죠. 패스 타이밍도 좋아. 열심히 뛰어. 당연히 경기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피지컬도 180 중반대라서 힘싸움하기도 좋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베리발하고 그레이가 이 정도 상승 곡선을 유지한다고 하면 토트넘한테는 추후에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중간 점검이니까 평가를 하자면 두 명 다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 얘기해볼 토트넘의 어린 선수는 윌슨 오도베르입니다. 오도벼! 24-25 시즌 모든 대회 13경기 538분 출전했고요. 시즌 3골에 도움은 없습니다. 팀 내 25위의 출장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오도베르가 중간에 부상이 길어지면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 속에서 잊으신 분들도 많고 오도베르 이적료 꽤 준 것 같은데 그만큼 못해준다, 돈 날렸다 뭐 요런 의견도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도베르는 최근에 경기 나왔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상대 공을 뺏고 역습 나갈 때는 되게 템포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상대 공간이 많기 때문에 달리면서 플레이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손흥민이나
뭐 솔랑키 같은 선수가 그런 상황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도베르는 물론 그런 상황도 있지만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괜찮은 모습들이 좀 있더라고요. 템포가 처진 상황에서 드리블을 보여줄 수 있는 드리블러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발인 왼발도 꽤 잘 쓰고 있습니다. 또 오도베르가 오른쪽 윙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손흥민이 왼쪽 갔을 때 오도베르가 벤치에서 쉬는 게 아니라 오도베르 오른쪽 선발 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5 라인이 가능하거든요. 공격수까지 같이 하면 손5공 라인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요새는 존슨보다 훨씬 컨디션이 좋아요. 존슨과 오도베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존슨은 공을 잡으면 오른발 쪽으로 직진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비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도베르는 뺏길 위험이 있더라도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오면서 파고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드리블이 생각보다 전진이 됩니다. 그래서 오도베르가 오른쪽에서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오도베르 플레이 중에서는 경합 능력, 뭐 지저분한 공을 터치해가지고 지키는 능력 이런 것들은 조금 키워야 될 것 같고요. 또 패스 다이렉트로 내주는 것도 조금 더 많아지면 상대가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백을 잘 활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백 활용을 조금 더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토트넘은 공격 시에 풀백을 많이 활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오도베르가 풀백을 잘 활용을 해줘야 본전을 뽑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돌아온 뒤에 오도베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부상 없이 이번 시즌 플레이하는 걸 조금 더 보고 싶어요. 그 다음은 토트넘이 기대하는 07년생 슈퍼유망주 마이키 무어입니다. 마마무! 24-25 모든 대회 17경기 735분 출전했고요. 시즌 2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 내 22위의 출장 시간을 보유하고 있고요. 무어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경쟁자가 많아요. 일단 왼쪽에 손흥민, 그리고 베르너, 그리고 오도베르, 그리고 텔도 왼쪽에서 뛸 때 있고요. 히샬리송도 부상 복귀했을 때 가끔씩 왼쪽에 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경쟁자를 제쳐내야 하고 또 무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무어는 토트넘에서 상징성이 있는 선수예요. 토트넘 성골 유스입니다. 성골 유스라는 건 어린 시절부터 토트넘이 계속 소속이 돼 있으면서 1군 프로 계약까지 이렇게 체결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슈퍼유망주 무어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무어는 순간적인 가감속이 괜찮은 편이에요. 가다 멈추다 속도 내다 말다 이런 것들로 상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제치는 동작이 되게 유연하다고 할까요? 공 쳐놓고 어깨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는 게 되게 유연합니다. 동작이 끊기지 않고 쑥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상대를 제쳐낼 때 되게 부드럽게 연결된 동작으로 제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뭐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조금 더 자신의 무기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무어가 이건 제일 잘해.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감독이 기용할 이유가 생긴다는 거죠. 뭐 토트넘에서는 이 선수가 양발로 슈팅 제일 잘해. 손흥민이죠. 토트넘에서는 이 선수가 체력 제일 좋아. 클루셉스키죠. 토트넘에서는 이 선수가 제일 빨라. 반더벤이죠. 뭐 요런 것처럼 마이키 무어도 본인만의 특별한 게 있어야 조금 더 기회를 받고 그 경험 속에서 또 성장을 하고 그래야 토트넘의 상징적인 성골 유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마티스 텔입니다. 마리셀! 24-25 모든 대회 10경기 584분 출전했고요. 시즌 1골과 0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 내 26위의 출장 시간이고요. 생각보다 토트넘에 쉽게 적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텔한테 느낀 건 토트넘에서 쓰는 톱에는 잘 맞지 않아요. 저는 토트넘 톱들은 기본적으로 포스트 플레이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텔은 포스트 플레이에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등지고 무언가를 내주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을 많이 뺏기는 일도 있고 애초에 몸 자체가 저는 윙어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스트라이커의 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톱에는 솔랑키가 있죠. 저는 솔랑키가 거의 모든 면에서 마티스텔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왼쪽에 손흥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텔이 뛸 수 있는 자리에서는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 어린 선수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포텐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토트넘에 와서 임대 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 중에 보면은 몸은 좀 가벼워 보이는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경기력은
가끔 가다 번뜩이는 장면은 있지만 좀 저점이 많이 아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토트넘의 이 영입 정책이 성공적인지. 일단은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지금 왼쪽의 그래프가 토트넘의 주별 프리미어리그 순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동그라미, 올 시즌 토트넘의 최고 성적이 5위예요. 근데 두 번째 주기 때문에 사실 5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번째 주, 이때는 토트넘이 15위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성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아주 실패한 시즌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에게는 아직 한 방이 남았죠.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한 상황이고 유로파리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을 봤을 때는 영입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팀은 철저하게 냉정하게 성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정도 순위는 토트넘에게도 아주 당황스러운 순위입니다. 그럼에도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레이하고 베리발은 많이 성장했다. 또 그레이, 베리발의 발굴로 선수층이 좀 두꺼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레이, 베리발이 마냥 유망주 포지션이었다면 이제는 유망주 포지션에서는 벗어나서 1군 멤버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보여지고요. 시즌 내에서도 경기 볼 때마다 느는 게 조금씩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뎁스는 조금 두꺼워진 느낌이 있어요. 2명 정도 또 자원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어린 선수가 잘하면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만약에 그레이 베리발이 토트넘에서 마음이 뜨더라도 나이가 어리니까 비싸게 팔 수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레이 베리발을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이 맛을 못 잊고 이 어린 선수들을 사는 건데 어린 선수들을 샀을 때 성공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죠. 결론은 뭐냐? 당장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단 이번 시즌만 봤을 때는 엄청 성공적인 이적 시장을 보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텔도 사실상 임대로 데려온 거는 실패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도베르도 굳이 따지자면 실패죠. 베리발 그레이도 결과론적으로는 괜찮았지만 어떻게 보면 운도 좀 따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선수들한테. 왜냐하면 토트넘이 줄부상 당하면서 그 선수들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 왔으니까. 그래서 쓰다 보니까 얘 괜찮네? 요렇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로메로 반더벤이 시즌 내내 살아있고 거기에 드라구신 단소까지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레이가 뛸 수 있나요? 또 토트넘 미드필더가 뭐 벤탄쿠르 인종차별 징계 안 받고 또 비수마 23, 24처럼 잘하고 메디슨도 계속 살아있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베리발도 뛸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모두 따라지면서 부분적으로 성공한 선수들은 있고요. 하지만 이번 시즌의 성적을 봤을 때는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시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토트넘 운영진들도 생각하고 있던 걸 거예요. 지금 당장 효과가 나는 그런 영입은 아니다. 우리는 4, 5년 이후를 보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긴 관점으로 데려온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레이, 베리발, 오도베르, 무어 이런 선수들이 동반 성장하면서 4, 5년 후에 막 전성기를 맞는다. 그럼 제2의 데스크가 되는 거예요. 데스크도 나이 어릴 때 그 4명이 만나서 꽤 오랜 시간을 유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데스크의 맛을 못 잊어서 토트넘이 이렇게 영입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품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어린 선수들을 데려오는 게 구단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데려오는 것일까? 혹은 이 어린 선수들을 다시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장사를 위한 것일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토트넘의 영입 정책, 어린 선수를 데려오는 건 성공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